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단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정도면 윤석열 공소장에는 우리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행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겁은 먹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질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의뢰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 자체가 그 상설특검의 어떤 국회 규칙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 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을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저희가 지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합니까? 존중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률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정합니까? 제 말씀을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상목은 내란의 공범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분명해졌는데요. 내란 숙의 윤석열의 공소장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서 왜 최상목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문점이 다 풀렸는데요. 어쩌면 그의 윤석열 방탄과 내란 옹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제서 현실을 인정한 탓일까요? 그간 현실 부정, 인지 부조와 유체이탈을 반복하며 자신이 벌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정당하다며 우기기와 문개기로 일관하던 내란 숙의 윤석열이 탄핵 파면될 게 확실시되자 온갖 꼼수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대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법기술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시되는 건 하야,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법기술들이 동원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모양 안 빠지는 사퇴를 선택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금치산자, 심신미약,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등도 있지만 그래도 사퇴가 자신이 봐도 좋아 보이는 거죠. 사퇴는 사실상 잃을 게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헌재 탄핵 재판과 달리 사법적 심판도 받게 될 테지만 파면은 면하게 되는 겁니다. 파면을 면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경호 등 다양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마도 이 때문에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이르면 3월 초 선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석열 하야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등 수구구구 언론과 인사들의 입에서 시작됐는데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하야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 윤곽근 변호사는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신속하고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결정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 존재에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같이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단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를 모은 국민투표에 선출된 최고 헌법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 비판 보도를 이어온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하야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컬럼 탄핵 때 기각 두 선택직밖에 없나에서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격양돼 가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슴을 누른다고 내란 속의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는데요. 저는 그냥 개소리로 들렸습니다. 자진하야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탄핵 이 통과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여야의 충돌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대통령도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5일 뒤에 갑작스럽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아니면 법원의 재판이든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미 재판이 들어갔으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 그럼 누구든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은 그러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인사들까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럴 거면 진작 퇴진 시기를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이지만 윤석열이 스스로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니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측이 헌재에서 하고 있는 핵심 증인 흔들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놀라운 진실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진 사퇴가 맞는 용어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도 지금처럼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암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또
국회법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의 사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란 속의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각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는 각하되고 재판은 종결된다. 그러므로 탄핵 재판도 종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내란 숙의 윤석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으로 인한 탄핵 재판의 종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사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사례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심판 청구의 이익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을 종료하지 않고 종국 결정으로 위헌 결정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친군부 사건 기억하시죠?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례에 대해서 군사 반란 사건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청구인 측이 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도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본안 심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입니다.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기묘한 사항이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심판 청구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사안이 발생해도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근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란 숙에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합니다.